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이점 2부, 이게, 제가 이제 10분 단위로 좀 끊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2부로 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최저임금 1만 원과 주 52시간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뭐 해가지고 뭐 아파트 가격 폭등한다 이런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 저 일부에서는 쉽게 말하면 실업률 양산, 자영업자 폭락, 망해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파트 가격이 도대체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걸 하나를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어떤 경매장에 있잖아요. 어떤 경매장에 그림 경매장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일반 시민들이나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사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림이 기초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억에 나왔어요. 100억에. 근데 돈 많은 대기업에서 와가지고 300억 부르고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시장에서는 그냥 300억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시장에서는 가져갈 게 뭐냐면은 물건이 지금 다 자영업자들이 폭락하고 서민들이 죽어나가고 한데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냐. 어떤 사람이어서 돈 많은 사람이 이 아파트 가격이 10억인데 내 아들놈 챙겨주겠다고 12억에 사버리면 시세가 그냥 12억에 굳어진다 이거예요. 강남에서 20억에 사버리면 그냥 20억에 굳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주 52시간 그 다음에 최저임금 1만 원 이걸로 해서 양극단의 사회로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양극단의 사회로 이렇게 찢어졌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게 왜 찢어졌냐 봐보세요. 최저임금을 올리자니까 제 형이 금호타이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금호타이어 다니고 있는 1년차에서 5년차 애들이 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대리급 정도까지 가가 사원에서 대리급 정도 하여튼 생산직도 1년에서 5년차 정도가 다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그들의 연봉이 8천도 되고 6천도 되고 그러는데 뭐 평균 6천, 8천, 현대자동차 뭐 기본 연봉이 다 1억이라고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볼트 몇 개 쪼이고 1억이라고 지금 저 볼트 몇 개 또 쪼이고 저 1억 더 달라간다고 지금 데모한다고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실은 팩트죠?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다니는 그 사람들이 연봉이 물론 대기업마다 틀리긴 하지만 대졸 신입사원도 연봉 한 4천 정도는 기본이고 좋은 데는 5천도 있고 6천도 있고 그러죠. 근데 기본 4천이라고 계산을 하고요. 조금만 되면 이제 6, 7천, 8천 되죠. 그래서 대기업끼리 다니는 직원끼리 결혼하거나 공공기관에 다니신 분이 공공기관에 다니신 분이 같이 결혼을 하면 속된 말로 중소기업. 왜냐면은 근로소득자들은 자기의 근로만 제공을 하고 만약에 대리인데 직급이 한 신입사원이나 4천이나 돼서 연봉 한 6천 정도 되고 대리나 과장끼리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둘이 합치면 연봉이 1억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월 소득이 1천이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득 분위상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소득 분위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로도 나누는 방법이 있고 10분위로도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1분, 2분위 해서 7, 8에서 10분위까지. 근데 우리가 5분위로 나누는 게 통상 경제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1분위가 월 소득이 100만 원 좀 아래예요. 그리고 5분위 소득자가 월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5분위 소득자들은 지금 대기업에서 대기업,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나 예를 들어서 사내 커플이 형성됐거나 뭐 LG에 다니다가 사내 커플이 형성됐거나 포스코에 다니다가 사내 커플이 됐거나 한전에 다니다가 사내 커플이 됐어요. 웬만하면 1억 넘어갑니다. 뭐 이제 이분들이 한 1가구를 구성하죠. 이분들은 5분위 소득자가 되는 겁니다. 이분들은 또 자기네가 또 돈 버는 거 별로 없다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자기네 시각에 의해서 보면
저 친구들이 엄청 돈이 많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 친구들은 뭐 10억도 있고 100억도 있는데 지금 나는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독립해서 부모님이 1억 대주고 아니면 5천만 원 대줘서 나도 힘들어요. 나도 빚내고 그러지만 현금 흐름상 그분은 분명히 이제 5분이 소득자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그룹에 편입이 된 거예요. 앞으로 향후 이분들은 대기업에 다니거나 공공기관에 다니면 잘리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고를 치지 않는 한 잘리지 않아요. 그러면 거의 월 1천만 원 이상씩 번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근데 최저임금 이분들이 위반이라니까요. 최저임금 위반.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제 형이 금호타이에 다니는데 1년차에서 5년차 생산직 직원들이 다 이 최저임금 위반이었어요. 그래서 특별수당이라고 이렇게 기존에 그 소급해서 다 지급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법령이 된 날로부터는 다시 이것을 올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거짓말이라고 하죠. 근데 대한민국 그 급여 책정이 하여튼 대한민국 급여 책정은 무시 복잡하고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기본급이라는 제도를 주죠. 그리고 무슨 수당 예를 들어서 실제 음식은 제공해 주면서도 또 뭐냐면 식비 20만 원 주면 그거 세금 안 물립니다. 또 교통비 또 10만 원 주면 세금 안 물립니다. 지금은 제가 퇴사한 지가 꽤 한 7, 8년 돼버려서 그래서 그런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조항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상여금으로 책정하면 어떻게 하죠? 그 상여금은 또 기본급에 안 들어가요. 이게 현대자동차가 어떠냐면은 급여를 연봉이 예를 들어서 4천인데 신입 4천이나 5천 사이인데 이들을 어떻게 줘요? 18로 나눠요. 그래서 18로 나눠서 거기에서 18로 봐봐요. 연봉이 만약에 4천 계산하기 쉽게 4,600이라고 계산해 봅시다. 여기서 이것을 18로 나눴어요. 그러면 한 255만 원 정도 되죠. 근데 여기서 또 무슨 식비 20만 원 빼고 또 교통비 10만 원 빼주고 또 무슨 수당 못 빼주고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이게 신입 대리인들이 얼마냐면 50만 원 이하까지 내려가 버린다니까. 그러면 이들이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직 직원들이 그래서 꼼수를 부린다고 했죠. 뭐 했죠? 현대자동차 본부에서는 18분의 1을 12분의 1로 해서 나눠서 줄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현대자동차 생산직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데모크라이션을 일으키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18분의 1로 하는 게 그냥 그대로 하고 최저임금을 올려라. 왜 꼼수를 부리냐. 그래서 어떻게 되죠? 대기업에 있는 그들은 연봉이 더 올라간 겁니다. 최저임금으로 해서 그러면 대기업 입장에서 봐보십시오. 1년차, 2년차 대리급 정도까지 해서 연봉이 최저임금 위반해서 다 올렸어. 그럼 그 위에 있는 과장은 올려줘야 돼요? 안 올려줘야 돼요? 올려줘야죠. 차장도 올려줘야 되고 부장도 비례해서 올려가게 될 거잖아요. 쑥 다 올라갔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말하면 소득 5분 이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급여가 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 많이 올랐어. 1분이 2분 이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초토화됐어요. 근데 5분 이자들은 급여가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니나노 박수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더 좋다고. 문재인 정부, 이게 최고라고 이렇게 해주는. 그래서 강남자파 말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공부 잘해서 대기업에 들어갔거나 공부 잘해서 공공기관에 들어간 이 친구들도 부모가 뭐냐면 재산을 10억씩 이렇게 준 친구들이 아니에요. 시골에서 공부를 잘해서 올라간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3분의 2나 절반 이상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들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도 돈이 연봉을 많이 오는데 아주 아껴서 저축을 해야죠. 근데 그분들은 어쨌든 사다리를 잡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수도권에다는 집을 못 사고 경기도권에다 3억에서 5억짜리 집을 삽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부자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부모가 돈 대줄 거 아니에요. 부모가 돈 대주고 자기 연봉 높고 그러면 10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 금방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더 뭐냐면은 극과 극이 된 거죠. 좋은 아파트들은 가격이 더 폭등하고 안 좋은 아파트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신규 아파트가 말씀 있는 거죠. 신규 아파트 신상 예를 들어서 5년 이내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폭등하게 될 것이다. 제가 설명하는 이 이론적 설명이 이해가 되나요? 물론 이제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또 말도 안 된 또 어거지 논리다 이렇게 보실 분도 있어요. 이게 생각하긴 뭐 나름이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또 이제 최저임금 오르면 지금 이건 또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어찌됐든 다 또 아웃되고 뭐 어찌됐건 하잖아요. 근데 최저임금이 다 올랐어요. 그러면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도 어떻게 해요? 제품 가격이 그 물품비가 올라갈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인건비도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건설회사에 있는 아파트를 지어야 해요. 아파트에 있는 철근 가격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레미콘 대금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최저임금이 올랐잖아요. 중장비 대금이 올라요? 안 올라요? 왜 그럼 안 오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이 30%씩은 올랐는데 모든 가격이 다 오릅니다. 그래서 당연스럽게 지금 이게 1, 2년 정도만은 이게 못 느끼시겠지만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가파르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끝나갈 때쯤에가 이제 5년 되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물건도 다 가격이 높아야 올라가져 있을 거란 거죠. 이렇게 업해서. 그리고 아파트 가격도 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한 문재인 정부 끝나갈 때쯤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이 지금 벌써 2년 만에 30% 오른 거죠. 그리고 제가 그 기본급으로 30% 오른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주휴수당 오르면 제가 10,000원도 더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오르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가격은 오르겠죠. 그래서 물가도 문재인 정부 끝나갈 때쯤에는 어마어마하게 올라 있을 거고 아파트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올라 있을 거다. 근데 상가는 장사가 안 돼서 죽을 수도 있다. 극과극이겠죠. 상가도 또 잘 다닌 데는 또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결론은 나중에 그 상가는 더 비어있는 데는 떨어지겠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게 총화의 총량, 그 다음에 물가의 총량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더 많이 오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또 제 생각이 여러분에게서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변 지인들께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